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실무사 전문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하는 신라대학교 박재용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의 목차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의 분류, 세 번째로는 예산에서 기본적인 종합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예산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연기준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편성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예산관리와 관련된 교육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와 관련돼서는 먼저 예산의 개념과 예산의 종류를 분류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편성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산의 개념과 예산의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나아가서 예산의 분류를 파악을 하고 연기준 예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기준 예산과 기존의 예산과의 차별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편성 방법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리며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산관리의 개요입니다. 예산관리의 개요 관련해서 먼저 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경영활동 중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지는 활동 중에 하나가 예산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의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 플랜 투 C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개념과 예산의 특성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모든 활동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일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자원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을 배분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의 수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물량 단위로도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량 단위로 몇 개 사람은 몇 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표시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비교가 용이하고 또한 관리와 통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예산은 화폐 단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폐 단위는 단일의 단위로서 비교 가능성이 용이하고 우리가 플랜 투 C의 마지막 단계인 그 통제의 단계, 관리와 통제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된 결과와 연초에 수립했던 그 계획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나중에 관리 통제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은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은
최고경영청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활동을 조정하고 승인한 그 결과로서 예산이 배정되어집니다. 즉, 각 부서별 액티비티는 배정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활동 성과가 좌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서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판단은 결국 최고 경영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화폐 단위로 측정한 그 크기는, 예산의 그 규모는 그 활동의 성과에 따라서 작년도에 어떠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가 높았다라고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비해서 그 예산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용이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예산의 특성으로 배정받은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예산을 배정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일정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한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그 해당 부서에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경영자는 전년도의 그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성과에 기준해서 당해 연도의 예산의 규모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측정된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에서는 그 예산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그 해당 부서에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과 권한을 배정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기업의 회계 기간이 끝난 기말에 그 계획 대비 실적치를 비교해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받는다라는 것은 그 부서의 고유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활동을 수행을 하고 계획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책무나 의무도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산의 세 번째 개념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 즉 다시 말해서 연말에 실적과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연말이 되었을 때 기중에 발생했던 그 실적치를 연초에 수립된 그 예산 계획치와 연말에 발생한 기중에 발생한 그 실적치를 비교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통제의 절차로서 예산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예산을 실적과 비교하게 되고,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는가, 또는 예산을 사용해서 얼마나 성과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산의 그 실적치와 그 계획치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단위 부서라든지 그 담당 개인에게 보상이나 징계나 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동시에 다음 회계 연도에 좀 더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의 편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의 목적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또는 개인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바로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자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나 또 아니면 다른 많은 거대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획을 수립을 해놨을 때 그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어떤 투자 자금을 지출하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연도에 미리 발생할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미리 계획을 해서 그에 따르는 자금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편성을 해 두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을 하고 거액의 자금 지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기업의 어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종업원을 어떻게 몇 명을 어떤 수준에 있는 종업원을 고용할 것인가, 또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러한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이러한 종업원을 채용을 하고 원자재를 구매하고 하는데 발생하게 되는 필요한 자금, 이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이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한 취득한 자원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계량화해 둔 것, 화폐 단위로 계량화해 둔 것이 우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수단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설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예산 설정이라고 해서 모든 일련의 예산 절차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조직의 부문별로 또는 기업의 어떤 지역별로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종합 예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직의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예산, 마스터 버젯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합 예산은 기업의 전체, 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조직의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예산으로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조직의 모든 비즈니스 액티비티, 구매, 생산, 판매, 재무 등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한 것을 종합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과정은 먼저 목표의 설정,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수익과 비용, 생산량, 현금의 흐름 등과 같은 주요 요소에 대한 예측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과정에는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하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하고, 또한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예산의 과정은 기업의 비즈니스 어떤 펑션과 관련돼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에서부터 생산, 판매, 재무, 정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량화한 것을 종합예산이라고 하고, 이 종합예산은 기업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그 편성의 과정에 다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종합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은 생산, 구매, 판매, 재무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구매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재무나 판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부문입니다. 생산 부문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대로 생산을 할 수 없겠죠. 판매와 연계되어서, 마케팅과 연계되어서 생산의 예출을, 생산의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은 100개를 내가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생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업 쪽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100개 정도를 판매하겠다,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시장에 대한 수요에 따르는 예측이 가능했을 때 그 마케팅의 판매 예산과 연동해서 우리가 100개를 정도를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산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플로우, 그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어떤 플로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이미 판매 부문에서 설정된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충분히 생산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기업이 재무적으로 부담을 떼안게 되기 때문에 재고 보유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부문, 영업 부문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판매를 한 100개 정도, 자동차를 100대 정도 생산하겠다라고 예상을 하면 자동차의 생산은 110개 정도를 생산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200개 정도, 150개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50개가 남겠죠. 그러면 재무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에서 100개 정도를 판매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면 생산에서는 한 110개 정도 생산 계획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자, 구매 쪽은 또 어떻습니까? 구매는 생산에서 110개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생산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충분한 재료를 구매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구매 부문과 생산 부문과 마케팅 부문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작동되어서 편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를 하려면 원자재를 110개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10개 정도의 원자재를 구매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재료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자본 설비를 취득한다든지 또 영업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무 쪽에서는 자금을 얼마 정도를 예상을 조달을 해 두어야 구매를 110개를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때 종업원의 인건비를 얼마 정도 줄 수 있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판매 매출에 관련된 영업 비용이 얼마 정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재무 부문에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재무 부문의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재무 부문은 원재료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자본설비라든지 기타 영업비용이나 배당금을 지불하고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산에 대한 특성과 예산의 어떤 편성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직에서 예산 편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조직에서 예산 편성의 목적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직에서 예산 편성의 목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경영관리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에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계획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미리 예산 편성을 딱 해둠으로써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 편성을 딱 해두면 그러한 경영관리자가 일일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이와 같이 예산 편성을 미리 1년에 연초에 한 번 해두면 경영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리자가 생산, 판매, 구매, 재무 활동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직의 구성원들은 예산 편성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부서의 담당자, 판매, 구매, 재무 부서의 모든 담당자, 구성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죠. 참여. 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를 하여 베스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짠 거에 대한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다른 부서가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원을 이용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승인된 예산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각 부서의 부서장은 조직 목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예산에서는 화폐 단위라고 하는 그 수치에 의해서 관리자가 예측을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적하고 계획치를 수치로서 측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직에서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연도의 실적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어떤 기대치를 문서로서 딱 표시된 화폐 단위로 표시된 예산 금액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면 보다 명확하고 유용하고 또한 그러한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예산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조직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모든 부서에서 구매부서, 생산부서, 재무부서 와 같이 영업부서와 같이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합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종합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계획치에 따라서 회계기간 말에 계획과 실적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경영자의 관리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종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의 경영 계획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종합 예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부분의 예산 활동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 예산은 각각의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문 예산, 그 판매 부문의 예산, 제조 부문의 예산, 구매 부문의 예산을 기업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부문의 책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예산은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동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생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영업 부문, 마케팅 부서와 연동해서 생산 예산을 짜고 생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구매 부서와 연동해서 편성해야 되고 구매 부서의 경우나 생산과 영업 마케팅 부서의 경우에는 재무부서와 연동해서 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서로 유기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종합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원가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은 뭡니까? 과거 영업 활동에 대한 재무적 결과를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뭡니까?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가장 첫 단계에 나오는 활동이죠. 플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활동에 대한 재무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원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미 지나간 활동이죠. 과거의 영업 활동에 대한 재무적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예산은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품의 원가 계산의 과정에서는 원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최종 제품을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제조 활동에서 발생된 것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이죠.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원재료가 얼마가 투입됐고 인건비가 얼마가 투입됐고 제조 경비가 얼마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원가가 아니고 표준 원가라고 원가를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걸 반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돈이 얼마 들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들 것이고 경비가 얼마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 순서로 하는 것이다. 이게 차이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예산의 기능은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예산의 기능은 먼저 전략과 계획의 설정 기능,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의 기능, 세 번째로는 종합적인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기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의 어떤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편성 목적, 그리고 특히 조직에서의 예산 편성의 목적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종합 예산에 대한 개념과 종합 예산의 편성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종합 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의 개념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담당 교수와 함께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언제나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최고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한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